그런데 그 사전에 이 건국을 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북쪽에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세력, 그 세력들과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떤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무슨 과정을 거쳤느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산주의자들하고 계속 왜냐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할 때는 공산주의자하고 같이 저기 했잖아요. 처음엔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 따로 저기 한다. 이 얘기까지 다 저기 하면 뭐하지만 그게 1924년입니까? 연해주에서 자유시 사건이 나옵니까? 스보보다는 그 시 사건. 거기서 그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마지막에 러시아의 그 황제군이 이른바 백군이라고 하는 황제군이 서쪽에서 밀리고 해서 동쪽으로 끝까지 옵니다. 연해주까지 와요. 그래서 그걸 뒤따라서 적군,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 혁명 레드군, 적군이라고 하죠. 적군들이 쭉 몰고 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보보다니에서 큰 격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그럼 스보보다니에서 얘기했냐면은 그때 마지막 그 황제군들, 백군들이 마지막 그 결전을 하기 위해서 처음 힘을 합쳐요. 처음 모은다고요. 마지막 결전을 하기 위해서. 그때 누가 거기에 저기 했냐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던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아서 연해주에서 운동하던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왜? 고종 황제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로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범진, 러시아 공사를 했던 이범진 그 형제하고 또 거기에 있던 분들하고 거기 이제 최재형 의사 여러 거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바로 그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서 파견된 거 아니에요. 하얼빈으로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그때 그 백군에 결집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걸 누가 공격하느냐? 네? 이 공산당 적군들. 거기에 우리가 또 참여하느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공산주의자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독립군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백군이 거의 전멸합니다. 이게 마지막 큰 전투입니다. 그때 우리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휘종 열사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총알이 독립군이 쏜 총알이냐 적군이 쏜 총알이냐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 그 상황 하에서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써 그때 러시아의 백군과 적군이 나눠서 즉 황제군과 볼셰비키 혁명군이 나눠져갖고 싸움하는 그 와중에 우리 독립투사들도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즉 볼셰비키 적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누구를 시켰어요? 김일성이가 그때 연해주 우스리스크 그리 넘어가서 거기에 러시아군에 편입됩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다 그걸 조작하지만은 편입돼가지고 그때 러시아의 그 스탈린 그쪽 지령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꼭두각시로 평양에 온 거예요. 바로 그때 이미 그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공산주의 국제주의 콤민테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세계 국제 공산화를 하기 위한 콤민테른 그 운동에 의해서 이미 한반도에는
자기들끼리 공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군, 그 볼셰비키 혁명당, 볼셰비키 혁명군 이 적군들이 접수하러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미 벌써 서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야. 거기서 결단이 난 거예요, 이미.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싸워서 저 사람들을 극복해야지 이게 통일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연간에 이미 유럽 쪽에서는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소위 처칠이 그랬잖아요. 아이언 커튼이 내려졌다고. 그 소비에트가 그 동부를 다 점령하고 거기에 딱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철의 장막을 딱 내리고 여기는 뭐예요? 주계 장막이 내려졌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주계 장막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독립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중국파도 있었고 민족주의파도 있었고 뭐 공산주의파도 있었고 미국파도 있었고 뭐 그냥 그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갈등이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런데 이미 40년간 그 2차 대전 일어나고 그때서부터는 공산주의들은 이미 벌써 독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산화가 더 앞섰어요. 독립해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보다는 공산화, 공산주의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아, 저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국제정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쪽이나마 빨리 국가를 건설해서 독립을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이고 현명하다. 근데 그거를 그때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물론 그 해방공원에서 서로 이렇게 세력 다툼하다가 막 암살하고 막 그래 죽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큰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보의 차이겠죠. 이승만 박사는 정보와 미국에서 판단, 인사이트, 특히 정보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정보와 통찰력의 차이예요. 그때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 잘못하면 남쪽도 다 공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빨리 여기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행했던 것이 미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 군정청이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전후 처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돌아서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이 나눠졌는데 그건 물론 우리의 뜻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들 강대국끼리 그 어떤 거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 주둔하는 데하고 미군 주둔이 이렇게 이제 갈라졌던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게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공간을 거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